안녕하세요. 한나모터스 이우재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겠는데요. 일단은 죄송합니다. 오늘 영상에 올리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차량 정비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엔진 오일 관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면 공교롭게 그래서 오늘 BMW들 그 G바디 두 종류 차량이 와서 똑같이 터보 교환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엔진 오일이 왜 관리가 안 되면 터보가 이렇게 빨리 망가지는지, 그리고 또 이제 유독 BMW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좀 빨리 망가지는지, 보통 보면 한 10만 킬로 전후에서 터보가 이렇게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봐도 지금 32바디 지금 6GT 차량도 10만 킬로 정도 됐고요. 그 다음에 G15바디 840D도 걔는 지금 한 6만 킬로대인데 지금 벌써 터보가 나갔어요. 근데 뭐 나간 양상은 틀린데 왜 터보가 나갔는지, 터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한번 분해해서 알아보도록 하고,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 터보를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는지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게 6GT G바디 차량 지금 터보가 나간 터보인데요. 이 터보가 보면 임필러가 유격이 움직이고 있어요. 유격이 있고, 그 다음에 임필러 안쪽도 유격이 있다 보니까 하우징에 닿으면 안 되는데 임필러가 하우징에 닿아갖고 마모도 좀 있고요. 이런 것들이 보면 보통 윤활의 열의 문제가 좀 많이 데미지를 입어서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. 그래갖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유격이 있다 보니까는 윤활만 하고 가야 될 그 엔진 오일들이 터보를 타고 이 촉매 쪽으로 들어가요. 그래갖고 촉매도 보면은 앞에도 보면 엄청 시커멓죠? 지금 한번 닦아놓은 건데, 근데 이 앞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서 원래 그 열 반응을 해갖고 보통 촉매 카본을 포집한 다음에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촉매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매연이 쌓이게 되면은 저 안에가 보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오일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. 이게 두 가지 촉매거든요. 하나는 DPF고 하나는 CPF인데 같이 붙어 있어요. 물론 이렇게 많은 양의 오일이나 매연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촉매 속에서 그게 쌓여요. 쌓이면서 거기서 이제 얘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돼가지고, 그리고 또 촉매가 막히면은 계속 활성화시키려고, 관계 재생하려고 또 인젝터 분사량도 늘어나고, 그러면서 그게 제대로 연소가 안 돼서 가운데서 많이 모여서 연소하다 보니까 촉매가 속에서 녹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것 때문에 촉매가 막히고 이제 그러면 차압 경고등도 뜨고 매연도 많이 나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차도 안 나가고, 지금 이 촉매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의 데미지면은 이걸 뭐 세척해서 뭐 클리닝해서 다시 올리면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,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시 이제 새 거는 너무 비싸서 재생업체에다가 수리해 놓은 거를 지금 받아갖고 장착할 거고요. 이거는 다시 재생업체 갖고 가서 뭐 따달라고 할 거예요. 뭐 진짜 어디가 녹았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은 이 터보가 하나 망가지면서 이 촉매도 망가지게 되고, 심하면 뭐 엔진도 망가지는데, 뭐 그 전에는 증상이 나왔을 때 이 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터쿨러 호스가 빠진 채로 좀 다녔어요. 터진 채로 모르고. 그러다 보니까 터보도 이제 흡압이 안 맞아서 이제 오일이 많이 뿜었겠죠. 그런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이제 구동 정지 경고등이 떠서 확인해 봤더니 터보의 출력이 약 20% 정도 모자르더라고요. 제가 시운전 해봤을 때, 점검해 봤을 때,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내 도로에서는 그런 경고등이 안 뜨고, 그러니까 고부하 때 자꾸 이제 그 무표값하고 현재 터보 압력이 낮을 때 그때 인식해서 뜨더라고요. 그래갖고 제가 뜯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 터보가 일단 문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촉매도 상태가 안 좋고요. 그래서 제가 이 터보를 뜯어서 어디가 마모되는지, 그리고 오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, 그래서 터보 관리 엔진 오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이 차량은 840 G15바디 차량인데요. 이 차 같은 경우는 아까는 싱글 터보인데 이 차량이 트윈 터보거든요. 터보가 보시면은 위에도 하나 달려있고 또 밑에도 하나 달려있고, 이 차는 출력의 변화 그런 건 없었고요. 몸통에서 터보 하우징 몸통에서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을 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터보 작업을 진행하게 됐는데, 뜯어서 이렇게 봤더니 압축한 고압 터보가 나가는 인터쿨러 저 발 실기로 보내주는 그 인터쿨러 터보 앞에 보시면은, 원래 오일은 터보가 차다가 조금씩은 나오고 맺혀요. 100%안 나올 수는 없는데, 보시면은 오일하고 상관없는 카본 덩어리들이 속에 보시면 모르겠네요. 저 안에 보면은 이 카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. 속에요. 그럼 결론은 그만큼 오일이 많이 나온 거고, 오일 상태가 봤을 때 지저분한 것 같고, 저도 손 한번 찍어봤는데요. 더럽죠. 그래서 이 차도 한번 나중에 터보를 뜯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, 왜 새는지 또 기회가 되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운전 이전에 해봤을 때 정말 차는 많이 안 팔렸는데 역시 BMW는 이 맛에 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액티비티하고요. 하체도 뭐랄까, 포르쉐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하면서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이 840D는 하체가 정말 딱 잡아주면서 세단 같은 느낌이 드는, 진짜 시운전 한번 해보고 나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참 재밌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출력과 서스펜션 매칭이 되게 좋아요. 밸런스가요.
기회가 되면은 롯데님도 타보시길 바랍니다. 물론 많이는 안 팔렸습니다. 국내에서 이 차가요. 제가 봤을 땐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정도로 되게 잘 세팅된 차량입니다. 이것도 한번 나중에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터보 전자식 액츄레이터예요. 일단은 컴프레셔 축과 흡기과 배기축을 지금 보내놨거든요.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그 유격인데 흔들어보면 확실히 소리 들으시나요? 유격 소리도 나고 앞뒤 유격도 있고요, 상하 유격도 있고, 물론 조금의 유격은 있어요. 얘네들이 오일 윤활 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.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꼬떡꼬떡 움직일 정도면 지금 얘가 나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해서 이게 변형이 됐든지, 그래서 지금 센터가 안 맞는 거고요. 돌릴 때 보니 부드럽게 나야 되는데, 보세요, 소리 들리세요? 그러니까 엔진오일이 들어가고 윤활을 하고 다시 뒤쪽으로, 아니 이쪽으로 윤활을 하고 이쪽 공급해서 윤활하고 다시 오일 팬츠 나와야 되는데, 이 유격이 있으면은 오일이 배기로 빠지든지 아니면 흡기 쪽으로 빠지든지 빠져가지고 결론은 촉매 쪽에 오일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오염물질이 들어가니까 촉매가 자기 활성화 능력이 안 되고, 그리고 계속 쌓이고, 그 막히면 또 연료를 더 분사하고, 또 강제 해수 재생 하려다 보니까 그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촉매 온도가 올라가고, 그러면서 안에 이제 녹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. 저는 아무래도 촉매 때문에 출력이 20%안 나왔던 것 같아요. 일단은 터빈이 안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, 이 터보 문제로 촉매가 막힘이 좀 있어서, 미세한 막힘이 있거나 아니면 녹음이 안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배합이 배기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는 흡입도 제대로 못 들어가서 압력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차량의 가장 기본은 엔진 오일인데, 뭐 아주 좋은 오일도 있고 뭐 가성비 좋은 오일도 있는데, 중요한 건 내 차량 규격과 점도가 맞는 오일을 너무 오랫동안 타지 않고, 좋은 오일이라도 제가 봤을 때 만 킬로 좀 안 넘어서 좀 교환해 주시고, 좀 그리고 좀 이렇게 성능이 조금 뭐 가성비 오일은 그보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갈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우리나라 지형은, 도로 상황은 다 부하 조건이거든요. 그래서 오일만 잘 관리하시면은 이런 큰 비용 들어가는 작업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좀 더 오래 탈 수도 있고요. BM이 꼭 차뿐이 아니고, 현재 지금 터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좀 보조해주는 출력을 영향을 했다면은, 지금은 전 영역을 다 터보가 지금 관여하고 있거든요. 출력을 보조해주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 터보의 성능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터보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. 터보는 다른 거 없어요. 엔진오일하고 그 다음에 온도하고 이 두 가지만 이 터보 관리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, 오일은 내 차 규격에 맞는 오일을 너무 오랫동안 타지 않고 세계적으로 바꿔주는 거. 왜 중요하냐면은, 기계는 한번 마모되면 더 이상 재생이 안 되거든요. 뭐 사람이나 식물에 상처 입으면은 다시 복원되고 뭐 새살도 나고 하는데, 기계 같은 건 내가 한번 잘못하면 데미지가 딱 입으면은 더 이상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데미지 있기 전에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, 열 관리예요.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예열, 후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특히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예열 아주 많이 시킬 필요는 없으세요. 그냥 처음에 시동 걸고 한 10초? 5초에서 10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, 내 온도계가 어느 정도 정상 온도 가기 전까지는 너무 무리한 풀악셀이라든지 부하 운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초기 예열은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윤활만 예열을 한 거고요. 정상 작동 온도가 도달하진 않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시동 걸고 엔진이 윤활막을 어느 정도 형성한 다음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게이지 보면서, 그때는 좀 연비 운전한다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운전하시고, 그 다음에 온도가 다 올라갔으면 내 차는 달릴 준비가 됐으니까는 그때는 이제 차의 퍼포먼스를 다 느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이제 후열, 뭐 냉각 기간이라고 하는데, 터보 차저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로 임펠러를 돌리다 보니까 항상 고열에 쌓여 있습니다. 근데 부하 조건으로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시동을 딱 끄면은, 뭐 요새 그 냉각 라인 달린 차들은 좀 데미지가 덜하지만, 디젤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냉각수 라인이 안 달린 차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차들은 이제 그 열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면은, 아까 말한 임펠러나 이런 데 열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급격하게 식으면서. 그래갖고 부하 조건으로 터보 작동을 많이 하셨다면, 끄고 나서 한 1분, 2분 공기전 시켜갖고 그 후열을 맞아 시켜주는 것도 터보 관리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 차 다 수리해서
잘 주행하면서 처음에 부족했던 그 20%가 뭔지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